강동구 하남시 GTX-D 노선 신설 결의문, 강동구와 하남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D 노선 신설을 위해 발족된 공동유치위원회는 전원 다음 사항들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수도권 서남권에서부터 강동구 하남시를 연결하는 GTX-D 노선의 필요성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사업의 성공 위해 끝까지 협력하며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강동구와 하남시의 급증하는 인구에 발맞추어 GTX-D 노선 유치로 주민들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하고 풍부한 교통 인프라를 조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D 사업에 강동구, 하남시 노선 신설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활동할 것입니다. 2020년 8월 24일 강동구, 하남시 GTX-D 노선 공동유치위원회.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선미 국회의원, 이해식 국회의원, 최종윤 국회의원, 그리고 강동구청과 하남시청이 공동 주최하는 강동하남 GTX-D 노선 신설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강동갑 국회의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토론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과 또 생중계를 통해서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 조금만 많이 힘드시겠지만 견뎌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호소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 토론에 함께 준비해 주신 우리 이해식 의원님, 그리고 최종윤 의원님, 그리고 멀리서 와주신 우리 김상호 하남시장님, 또 이정훈 강동구청장님과 또 많은 위원장님들과 또 대표에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발제 맡아주신 우리 김시군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 동쪽의 관문인 우리 강동 또 하남은 다른 지역과 달리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서 몇 년 사이에 인구가 십수만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인프라가 제때 구축되지 않아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전문가들과 또 주민 여러분들과 또 선출직 다양한 공무원들, 관계자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GTX-D 노선이 우리 강동 하남까지 연결되어야 하는 그런 당위성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과 또 생중계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건강,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강동을 국회의원 이해식입니다. 도시는 동쪽으로 발전합니다. 런던, 파리, 그리고 로마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는 대대로 25개 구 중에서 인구 규모도 그렇고 예산 규모도 그렇고 중간 정도로 평가를 받던 구인데 점차 그 순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경이면은 인구가 지금 45만에서 10만 명이 늘어가지고 55만 명이 넘을 것으로 그렇게 되면은 중간 규모의 구에서 25개 중에 3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근의 하남시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있고 새로운 도시가 속속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남시만 해도 10만 규모의 도시였는데 지금 아마 30만의 인구가 육박하고 있고 40만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역교통망을 구상하면서 서울 수도권을 이렇게 종으로 잇는 이런 GTX-D 노선을 부천에서 잠실까지만 한다는 거, 이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반드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저희가 우리 신선미 의원님, 최종윤 의원님, 그리고 이정은 구청장, 김상호 시장님, 이렇게 다 힘을 모아서, 그리고 또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유치위원회를 만들고 열심히 해 나가면 GTX-D 노선을 강동을 거쳐서 하남까지 분명히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유치위원회 일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토론회가 열리는데 우리 김수구 교수님을 비롯해서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주민대표로 참여해 주신 이홍구 위원장님, 이병건 위원장님, 또 유병태 회장님을 비롯해서 비록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함께 해주신 주민 지역 대표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하남시 최종윤 의원입니다. 오늘 유튜브로 우리 관심 있는 하남 시민들 굉장히 많이 보셔서 그래서 잠깐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그 GTX-D 유치와 관련돼서 특별히 우리 진선미 의원님께서 지금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선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이해식 의원님도 두 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이정훈 청장님하고 김상호 시장님 같이 힘보태 주셔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 일을 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때문에 공동위원장님도 힘 보태 주셔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를 포함해서 두 분 의원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희는 굉장히 절박한 문제에서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 이슈,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GTX-D를 반드시 유치하겠다. 이제 다 ABC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로 남북을 있는 건데 동서에 있는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없어서 이건 반드시 좀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하남 시민들 이렇게 제가 충분하게 그리고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드린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내용을 보태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셔서 반드시 추진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몇 년 전부터 경기도 인구 상승률이 매년 거의 10% 가까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교통 인프라는 굉장히 거의 쫓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강동은 하나만 바로 같이, 사실은 이 하남이 강동과 같은 생활권이에요. 이게 이러면서 같이 교통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충돌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서로 이해가 맞는 것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강동과 하남시 같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특히 우리가 5호선 조기 개통할 수 있던 거는 우리 저 진선미 이해식 의원님과 우리 이정훈 청장님께서 우리 강일역을 이렇게 무정차 통과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GTX-D 노선도 우리 강동과 하남시가 협력해서 반드시 내년 6월 고시에 반영되고 또 이후에 차질 없이 좀 진행돼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강연급백철도가 건설될수록 이 자리에 그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특히 유튜브로 시청하신 우리 하남 시민 여러분, 우리 강동 구민 여러분, 앞으로는 진짜 힘을 보태주셔야 됩니다. 시민들과 우리 국민들이 힘을 보태주셔야 잘 추진될 수 있거든요. 협조 부탁드리고 함께 하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김소연 교수님 발제 감사드리고요. 토론자분들 좋은 토론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사호입니다. 강동과 하남은 금속지교의 인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과 하남의 과거, 현재, 미래는 새와 돌처럼 단단한 인연으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과 하남의 과거는 암사 선사유적지, 이사 선사유적지, 그리고 예전에는 경기도 광주군으로 같은 생활권이었죠. 1토와 3토를 공유합니다. 저 역시 저희 아버지와
저는 천호성당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강동과 하남은 현재를 공유합니다. 9호선 조기 개통을 위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5호선 개통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두 분의 의원님과 이정훈 청장님, 강동 주민들께 강인력 무정차로 하남선 1단계를 개통할 수 있게 도와주신 노력에 대해서 28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강일 2지구, 3지구가 들어오면 10만 세대가 들어옵니다. 미사와 우리 강일 2, 3지구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교통에 협조를 해야겠습니다. 강동과 하남의 미래는 국제도시의 길입니다. 강동과 하남이 수도권을 빛낼 수 있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면서 세계로 연결되는 GTX의 꿈은 활용정점의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서 강동과 하남이 공동의 꿈을 품고 우리 하남시 최종윤 의원님과 세 분의 김낙주, 오지훈, 정병영 세 분의 시의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동구청장 이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동 하남 GTX D노선 시설 및 유치의 발대식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토론회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우리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님과 이해시 국회의원님, 또 최종윤 국회의원님, 김상호 하남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또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주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교수님을 포함한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부터 강동구는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코로나19 와중에도 지금 어제까지 7만 5천 명의 주민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만큼 GTX D노선 강동 통과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이 너무 간절합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그런 한 마을이었던 하남시와 강동구가 GTX D 노선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건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뜨겁게 성장하고 있는 강동구와 또 수도권 동부권에서 새로운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하남시가 함께 손잡고 GTX D노선 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는데 반드시 확정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 여러분과 함께 GTX D노선 강동, 하남 통과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더욱더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을 이끌어 주실 자장은 박치웅 노회찬재단 운영위원이십니다. 박지훈 운영위원께서는 정의당 강동갑 지역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진선미 국회의원과 함께 강동의 지역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오셨습니다. 우리 박지훈 좌장을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 방금 소개받은 박지훈입니다. 이제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로 김시곤 우리 서울과기대 교수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하남 지역의 교통 문제, 강동 하남의 GTX D노선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가지고 우리 박사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TX D 수도권 강력 뱅철도 D 노선의 필요성과 어떻게 추진하면 이게 성공이 되는지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의상 제가 일어나서 발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GTX가 뭔지, 그 다음에 갑자기 A도 아니고 D가 또 뭔지, 또 이게 왜 필요한지, 이 필요하다 그러면 왜 강동구 하남시를 지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철도가 되려 그러면은 반드시 세 가지가 서로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주 명쾌한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두 번째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좀 정치권에서 움직여줘야만 이 철도 사업은 갑니다. 왜냐하면 철도가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GTX-D만 하더라도 6조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세 번째는 그 지역 주민께서 이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7만 5천 명 서명받았다 그러는데 모자랍니다. 그거가 택도 없습니다. 하남시 다 포함해가 한 30만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아주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저희들이 지금 인구 지표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수도권입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그런데 밑에 합계를 보면은 연 4% 정도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건 서울시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서울에는 집값도 비싸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물가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 인천으로 가는데 직장은 그대로 서울에 있는 거예요. 이 지표는 그대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 경기도로 가거나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이 있느냐면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출퇴근 시간에 여러 명 같이 타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나홀로 승용차로 10명 중에 100명 중에 75명이 나홀로 승용차예요. 그런데 이 승용차들은 왜 문제냐면은 경기도 내의 도로도 교통 혼잡을 야기시키고 또 서울 들어오면 서울의 교통 혼잡도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 도로와 서울시 도로 모두에게 혼잡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이 승차 수요를 빼내는 것만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빼낼까?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대중교통이 제일 좋은데 대중교통하고 그 위에 보시면은 버스하고 기차가 있는데 버스로 한 대를 실어 나눌 수 있는 게 제일 밑에 나홀로 승용차 45대, 물론 용량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30명 태울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이만큼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철도 한번 휙 지나가면은 이거에 12배를 한번 싣고 가는 거예요. 그 승용차 한 1000대를 갖다가 1000대가 뭡니까? 한 600대 정도를 갖다가 한 번에 샥 싣고 가는 거예요. 사람을. 한 번 지나갈 때마다 승용차 600대가 싹싹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혼잡이 얼마나 완화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정부에 생각할 때 그럼 어떤 조건을 하면은 이 승용차, 나홀로 승용차가 철도로 움직이겠느냐? 버스로 그럼 하면 되지 않느냐? 버스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대중교통은 필연적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대중교통은 이 마지막 갈아타는 게 2번 일어납니다. 철도로 이야기하면은 정거장까지 가야 되고 내려서 또 자기 직장까지 또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만찮게 이게 사람을 갖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한 번 일어나는데 15분씩 걸립니다. 그러면 승용차를 탈래, 기차를 탈래 이렇게 하면은 일단 30분은 적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승용차는 쾌적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빼고 대중교통은 30분을 더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승용차 이용자가 기차를 타려고 그러면은 집에서 출발해가 자기 직장까지 가는 시간은 똑같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포기할까 말까의 갈림길에 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가려는 거리를 갖다가 30분을 줄여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광역교통수의 평균 거리가 50km예요. 50km인데 승용차가 평균 속도가 50km입니다. 시내는 한 25km, 30km 되고 시외는 한 80km 되다 보니까 집에서 직장까지 평균 50km입니다. 그러면 거리 50km를 갔다가 시속 50km를 간다는 말은 1시간 걸리는 거예요. 1시간 걸리는데 철도로 가면은 30분 무조건 묶고 적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km 갔다가 30분 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지 똔똔이 된 거예요. 같이 돼서 이제 망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은 수용차를 안 타고 철도를 탈래. 어차피 걸리는 시간은 똑같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50km를 갔다가 30분 만에 가려면 시속 100km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철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수도권 강력급행철도는 평균 운행 속도를 100km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철도를 건설하니까 30km, 40km 이런 철도를 건설하니까 원래 우리가 생각한 대로 승용차가 수요가 넘어오는 게 아니라 버스 타는 사람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용차 수요를 빼기 위해서 철도를 건설하는데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왜 너희들 거짓말했느냐. 철도를 하면은 승용차가 줄어든다는데 왜 어디 안 줄어들지 않느냐. 그 계산을 못한 거예요. 갈아타는 시간. 이렇게 지하철의 현재 평균 속도는 승용차의 평균 속도보다 빨라요. 한 40km 되니까. 우리 출퇴근 시간에 승용차 그 평균 속도가 한 30km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왜 승용차를 타느냐면 갈아타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도는 시속 평균 속도 100km 되는 철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제가 만드는 논리입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받아줘가지고 GTX가 시작한 겁니다. 아무리 철도 만들어봐야 승용차 수요 안 빠진다. 100km짜리를 만들어. 그러니까 100km짜리 철도가 어떠십니까 하더라고. 만들면 되지. 고속도 시대에 왜 그걸 못 만드느냐. 제 아이디어를 받아들여가지고 GTX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시속 100km, 평균 속도 100km가 되려면 어느 정도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역간거리예요. 왜? 0에 쓰려면 속도가 제로가 될 때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시간이 기본적으로 5분씩 빼들어 먹어요. 그래서 역간거리를 얼마 정도를 하면은 평균 속도 100km가 나오겠느냐. 그 이전에 100km라는 거는 경기도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에 오는 거고, 서울 시내 오면은 100km 달리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는 데는 그렇게 하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80km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새로 수도권 강력급행철도 GTX를 만들 때는 외곽은 100km, 도심은 80km입니다. 그런데 GTX의 모든 게 신선이 아니에요. 이미 서고 있는 선을 같이 서는 게 있어요. 예컨대 GTX 같으면은 저 위에 양주에서 창동까지는 기존에 있는 경운선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천청 사이에서 저기 수원까지도 4호선과 경부선을 쓰는 겁니다. 그것은 새로 개량하지 않는 이상 그 속도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80, 50으로 낮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 100km는 외곽이고 도심에서는 평균 속도 한 80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역간거리는 그럼 얼마냐 하면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우리 지하철이 한 1.5km 정도 됩니다. 평균 거리가 한 1.5km, 뭐 1km 이렇게 되는데 그때 평균속도라는 건 평균 운행 속도입니다. 그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정거장 서는 것 포함해서 이게 1km 때는 한 32km 되고 2km 때는 43km까지 올라갑니다. 역간거리가 3km 되면 50km 올라갑니다. 그럼 50, 60, 80, 100이라고 하는 게 역간거리로 따지면 3km, 5km, 7km, 10km입니다. 요걸 유지해 줘야지 수도권 강력급행 철도를 만드는 의의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역간거리가 좁아지면은 그냥 우리 지하철 만드는 거 똑같습니다. 그 고급 차량이 들어간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경기도가 제일 먼저 이걸 제안을 했죠. 하면서 이 담당하는 데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한 걸 내가 검증을 해보겠다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GTX를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기본적인 취지가 뭐냐면은 서울시의 역 하나에 대해서 집중시키지 않고 서울역, 그 다음에 삼성역, 남쪽으로는 삼성역, 동쪽으로는 청량리역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삼각형을 끈 겁니다. 삼각형을 껐다 보니까 서울역에 2개의 노선이 만나고 그 다음에 청량리에 2개의 노선이 만나고 삼성역에 2개의 노선이 만납니다.
하나만 다 만날 텐데 삼각형이 이렇게 어긋나게 이렇게 끊어놨으니까 서울역은 A하고 B가 만나고 청량리는 B하고 C가 만나고 삼성은 A하고 C가 만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어긋나게 껐으니까.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어 있느냐. GTX-A가 제일 빠릅니다. 민간 사업자가 결정이 돼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GTX-B가 이 세 개 중에서는 제일 늦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어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그거는 정부 사업으로 인정하고 그때부터 정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 초에 예타 면제라는 말은 예타를 통과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부 사업으로 이제부터 사업을 한다는 뜻이에요. 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전부 다 구상입니다. 그건 아무 되고 안 되고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순간은 그거는 반드시 갑니다. 단지 조금 늦어질 수는 있는 거죠. 반드시 이제 사업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GTX-B는 예비 타당성을 통과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됩니다. 중간에 있는 게 GTX-C인데 이게 다다음 달 10월 달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된다는 말은 예비 타당성 조사 다음에 기본계획,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공사입니다.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는 벌써 끝났다는 이야기죠. 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시간 30분 거리가 30분 만에 갑니다. 1시간 30분. 예컨대 GTX-A의 마지막인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는 20분만 오는 겁니다. 이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도가 아니에요. 한 번도 안 타보시는데 거의 고수철도에 뭐 조금 속도가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GTX-ABC 제일 처음에 구상한 게 N쪽에 있는 겁니다. N쪽에서 끊임없이 우리 지역에도 GTX를 놔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GTX-A는 킨텍스역까지 있었는데 운전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삼성에서 동탄까지 또 됩니다. 그 다음에 GTX-B는 원래 청량리가 종점이 있는데 마스까지 또 연결이 됩니다. GTX-C는 의정부까지 있는데 덕정까지, 위로는 덕정까지 더 연장이 되고 밑으로는 수원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GTX-ABC만 가지고 수도권은 다 커버가 되느냐? 이 보시면은 포인트가 뭔데 보시면은 저게 파주 고향과 의정부 양수 사이는 북한산에 있어가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딱 남아 있는 데가 김포, 하남, 그 다음에 금정에서 왼쪽으로 있는 시흥입니다. 시흥. 요 세 군데 빼고는 GTX가 거의 다 커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GTX-ABC만 하느냐? D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완성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시흥은 GTX-C를 Y분기로 해달라. 이게 지금 지자체 요구사항입니다. 그래 한 번은 수원으로 가고 한 번은 시흥으로 가게 해달라 이런 뜻이죠. 예. 이게 되면은 제일 진짜 완벽하게 되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이 빈칸을 갖다 채우는 자리입니다. 김포, 하남. 그런데 김포하고 하남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신도시가 들었습니다. 신도시가. 시흥에는 이미 사실은 신안산선이라는 게 좀 거의 그것도 급행철도입니다. 급행철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 김포하고 하남만 유일하게 신도시가 있으면서 이 GTX가 없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김포하고 하남을 연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해필이면 서울시에서 저 노란점이 왼쪽에 있는 노란점이 부천종합운동장역입니다. 오른쪽이 잠실역이고 이거를 서울시 2호선 밑에 강남대로 밑에 엄청나게 교통이 혼잡되니까 여기다가 급행철도로 놔주세요 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여기만 하느냐? 어차피 김포하고 하남하고는 철도가 없는데 요걸 왼쪽으로는 김포까지 오른쪽은 하남까지 연결한 GTX-D를 만드는 게 현명한 판단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아마 김포하고 하남하고 이제 계속 쟁점상이 될 겁니다.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잠실까지는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BC가 1.3이 넘게 나와요. 철도에서 BC 1.3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끌고 갈래? 오른쪽으로 끌고 갈래? 안 그러면 두 쪽 다 끌고 갈래?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키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승용차를 타면은 차구지가 있어야 되듯이 이 열차가 가려면 반드시 밤에 자야 되는 차량 기지가 있어야 돼요. 이 차량 기지를 서로가 지금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통진 IC 근처에 내겠다. 김포시는. 하남시는 차량 기지 2대 낼 테니까 골라서라.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기지가 내는 데가 제일 좋은데 정말 공교롭게도 반반 김포도 내고 하남도 내면은 BC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김포로 갈래? 하남으로 갈래? 그 딜레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은 이렇게 됩니다. 중간에 남부강력급행철도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올린 자료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잠실역까지 이거는 불변구간이에요. 불변구간. 서울시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서쪽으로 인천으로 갈래 김포로 갈래가 하나 남아있고 오른쪽으로 하남까지 갈래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경우시는 세 가지인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인천시는 제가 분석을 못했고 김포하고 하남만 해서 제가 분석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천은 김포는 이제 고정을 시키고 하남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김포를 고정시켰다는 이야기는 김포에 차량 기지는 안 둔다는 뜻입니다. 하남시로 갔을 경우 잠실역에서 하남시에서 차량 기지를 통과해서 가는 방법은 하남시에 하남시청역이나 어디 하나에 역이 하나 있고 중간에 강동구를 통과할 수 있는 역은 3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게 공청회 자료이기 때문에 역 이름을 다 뺐는데 공공역 지금 현재 제일 사람이 많이 타고 내리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장래 발전이 굉장히 좋은 또 공공역 세모역 또 하나는 나중에 조금 더 하남으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네모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역 중에 제가 처음에 수도권 강력급행철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역 중에 하나밖에 못 가요. 2개 가는 순간에 속도가 떨어지고 그냥 일반 철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개의 역 중에 하남시는 하나로 고정시킨다고 치고 하남시에서 원하는 지역에 강동구에서 통과할 수 있는 지역은 3개밖에 안 되는데 제가 위로 갔을 때 아래로 갔을 때밖에 분석을 못했어요. 각각의 경우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하면은 결국은 앞에 요 노선이 되지 않겠느냐. 강동구에 보면은 여기 방에 그 동굴역, 네모역, 세모역이 빨간 거 파란색입니다. 요 중에 하나만 가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노선 위에 노선상에 여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선이 가장 부드럽고 속도가 빨리 나오는 선입니다. 요걸 갖다가 분석을 하니까 사업비가 위로 갔을 때 아래로 갔을 때 맨 겁니다. 어떤 역을 지칭하지 않고 위로 갔을 때 아래로 갔을 때 위로 가면은 이제 아무래도 길어지니까 사업비가 좀 올라가겠죠. 근데 위로 가는 게 인구가 더 많아요. 밑에보다. 그래서 수요는 위로 가는 게 많고 공사비도 많고 근데 이게 직선화되고 역간거리가 길기 때문에 속도는 또 위가 높아요. 그래서 결국 보니까 위로 가는 게 조금 더 비싼데 이게 5조 9천억입니다. 5조 9천억. 5조 9천억이라면 5조 9천억이라면은 이게 대단한 금액입니다. GTX A하고 B, C 보면은 GTX B 노선, C 노선의 단위 킬로미터당 여기 공사비가 711억 581억인데 우리는 913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GTX B하고 C는 기존 철도를 이용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GTX D는 불가피하게 913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 6조라 보시면 되고 운영비는 1년에 1,20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강동구에 하남하고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맞냐 보면은 하남은 안 갈 수가 없어요. 차가 자야 되니까. 하남시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강동은 그 3개 중에 하나만 가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분석을 쭉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했어요. 인구는 당연히 강동구가 많죠. 예를 들어서 둔촌 주공 도시정비 사업도 수요에 넣었고, 고덕 강일 공공주택 사업도 넣고, 고덕 비즈밸리 사업도 넣고, 강동 일반 산업단지까지 수요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 확정된 거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수요가 42만에 나옵니다. 42만에 나오고, 밑으로 가는 거는 거의 41만 9천 정도가 나옵니다. 수요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승용차에서 철도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편익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편익을 계산하면은 2030년 개통 기준으로 해서 5,060억, 그 다음에 밑으로 갔을 때는 5,030억. 이거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편익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가는 편익이 밑으로 가는 편익보다 높다라고 하고, 그래서 경제성 분석을 해보면은 위로 가는 거는 BC가 나옵니다. 1.0이고 밑으로 가는 거는 0.998인데 반올림에서 1.0입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은 BC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일이 수요 측면과 편익 측면 경제성 분석에서 우수한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김포에서 하남까지 GTX-T 빠른 철도가 필요하다는 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비 있는 데가 김포하고 하남, 인천은 GTX-B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흥은 GTX-C를 분기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강동과 하남을 연결하는 것만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GTX-D 사업만 현실화가 되면은 수도권의 강력급행철도 사업은 거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TX-T는 그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GTX-ABC가 전부 다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합니다.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하고, 수도권은 민간 투자 사업 하는 게 맞죠. 어차피 국가 재원은 좀 아껴야 되니까. GTX-T 사업도 결국 민간 투자 사업으로 되지 않겠냐라는 거 보고, 그 민간 투자 사업 절차에 따라서 강동구, 서울시, 하남시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 이거는 굉장히 루틴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럼 GTX-T가 진짜 사업화가 되면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 완성되겠느냐? 강력철도는 사실은 서울시 시도가를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서울시만 국토부에 제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는 경기도를 통해서 올리고 강동구는 서울시를 통해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관계자가 협의가 돼야 될 거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2차 강력교통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내년 6월에 고시되는데 저는 공청회가 내년 초에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제2차 강력교통기본계획이 반영이 되면은 자동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됩니다. 그건 따로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제2차 강력교통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거는 저절로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민간 투자 사업, 정부 고시 사업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왜? ABC가 다 민간 투자에 정부 고시 사업으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돼서 추진하면 빨라도 2030년입니다. 빨라도, 이 빨라도입니다. 이게 늦어도 2030년이 아니고. 그래 열심히 하시면은 2030년 되고 아니면 뭐 2035년 뭐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려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이 3박자가 탁탁 들어맞으면은 2030년 될 거고, 비극거리면 좀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한국교통연구원 이충렬 부위원장님 지정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온 이충렬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제 그 수도권 서부 지역, 어느 지역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서부 지역에 살면서 대치동 쪽으로 출퇴근을 몇 년간 했습니다. 하루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콩나물시루 같은 데서 이제 고생을 하다가 후회를 합니다. 차를 몰고 갈 걸. 지하철 괜히 탔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이제 차를 몰고 출발해 봅니다. 88 올림픽 고속도로가 엄청 막히고 운전하다가 졸리고 또 후회를 합니다. 차라리 지하철이 더 나을 걸.
그렇게 고민하면서 다니다가 요새는 이제 세종시에 이사를 가서 좀 편하게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도권 광역 출퇴근 문제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10여 년 전에 평균적으로 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 최근에는 평균 133분이나 걸려서 OECD 국가 중에서 광역교통 애로사항이 제일 큰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기존에 22개의 광역 도시철도 노선이 약 평균 1,000만 명 수송했는데 그러나 이게 종수단위 저속운행, 환승으로 이제 이동 시간이 다하게 걸릴 수밖에 없고 혼잡이 높고 또 기존 시설 용량도 한계가 있어서 정편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 가지 진행된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 코로나 이후에 이 재택근무 또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앞으로는 그 수도권 모든 도시들이 수도권뿐만 지방 도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업무 쇼핑, 여가 회의 같은 자족 기능을 상당히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중교통 수요가 굉장히 줄었고요. 승용차 통행이 증가하고 킥보드 같은 대중교통 수단이 많이 수요가 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공공 대중교통에서 서비스의 양과 질을 유지하면서도 개인화된 이 교통 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이 앞으로는 저밀도 서비스 운영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특히 대중교통 안에 지하철 내 GTX 안, 역사 그리고 특히 환승 지점에서 동선 분리라든지 밀도 같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고요. GTX 노선 선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장님, 청장님 다 참석하셨습니다만 지자체 안에서 이렇게 이제 의견 일치된다 하더라도 각 지역구 안에서의 주민들은 또 이해관계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노선 대안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과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업이 시행되려면 예타에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경제성이 가장 큰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최소한의 그 경제성이 확보가 된다면 균형 발전과 환경성 이런 부분도 중요시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존 노선과의 중복을 이제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한데 최적의 연계 환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제 여러 노선이 동일 지점에서 환승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동선 분리라든지 밀도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집중이 되지 않도록 노선과 환승력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속도 경쟁력 측면에서 김시곤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역간거리가 짧을 경우 속도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A 노선은 한 8km, C 노선도 7.5km 되는데 추가로 계획되는 노선에 있어도 충분한 그 역간거리가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발제에서 남부광역 급행철도 기존 제한된 노선을 공용하는 것으로 이제 고려를 했는데 기존 노선을 활용할 경우에는 이제 선로 용량의 한계라든지 속도 저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선 활용할 때는 이제 경제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존 GTX 사업에서 주거 지역 하부를 이제 통과하는 경우 인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노선 선정을 할 경우에도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GTX 사업은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 재정만으로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제에서도 민자 사업으로 제안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도 제 생각에도 이런 사업하는 데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을 고려하는 것이
소원 듣고 저희 뭐 연구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 서울연구원 김승준 박사님 발제 시작해 주시오. 예, 안녕하세요. 서울연구원의 김승준입니다. GTX는 오늘 발표하신 바와 같이 교통 환경뿐만 아니라 열차가 정체하는 역을 초역세권으로 탈바꿈시켜서 주민들의 생활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시종점이 어디고 서울 내부에서도 중간 정차역이 어딘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 GTX-D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바를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GTX-D는 오늘 발표 자료도 있지만 저희 서울시에서 한 2013년쯤에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던 남부광역급행철도를 좀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당시 근데 그 노선이 이제 계획된 이유가 2호선이 매우 혼잡했고 또 하나는 인천이나 경부선을 이용해서 남쪽에서 오는 통행들이 2호선을 이용해서 아침에 강남으로 출근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잡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신도림까지 올라가셔서 환승을 해서 2호선을 이용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남부광역철도를 만들어서 오류동역에서 경인선을 흡수하고 가산 디지털역에서 경부선 7호선을 이제 곧바로 환승시켜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인터셉트하는 그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곧바로 강남으로 이제 연결하는 그런 노선이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제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서울의 강북과 강남의 균형 발전. 그래서 새로운 노선이 또 강남을 지나가는구나 이런 비판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내부 구간을 서울시 내부에서 거의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광역철도냐, 많은 분들이 광역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라고 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GTX-D와 같이 서쪽으로 김포나 인천, 동쪽으로 강동, 하남까지 연결이 된다면 어떤 광역 기능이 크게 강화될 거로 생각되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발표에서 말씀하셨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재정 투자로가 수반돼야 하겠지만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연장 구간에 대해서도 어떤 일정 수준의 사업성 확보가 꼭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거기 사시는 주민들의 통행이 노선이 건설됐을 때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서울연구원 서울 쪽에 있다 보니까 제가 하남은 보지 못했지만 오늘 오기 전에 한번 강동구 통행을 일단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강동구가 어떤 서울시계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요. 서울시 평균보다는 강동구 주민들이 보통 한 25% 정도 더 멀리 이동을 하고 계시고 한 10명에 한 3분 정도가 근접 통행을 포함해서도 1시간 이상 통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로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하시고 있기 때문에 GTX-D가 된다면 상당히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강동구의 좀 큰 차이점일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강동구 통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계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이동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반대편에 있는 강서구라든지 북쪽에 있는 은평구, 노원구, 금천구 이렇게 시계에 인접한 데는 대부분 다 비슷한 패턴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살펴보면 굉장히 놀라우리만치 통행거리가 비슷하시고 대부분의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강동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철도 노선 쪽에서 봤을 때는 좀 유리한 노건이지만 딴 쪽 지역들은 그 동네에서 동서남북으로 많이 이동을 하는 데 비해서 강동구는 실제로 이제 송파 쪽이라든지 강남 쪽에 외부 통행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상한 표현이 있으면 외부 통행이 좀 몰빵돼 있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흔히 얘기하는 어떤 똘똘한 철도로이 생긴다면 강동구 주민들이 어떤 수용차 이용을 좀 더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오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역사가 생기면 좋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어떤 강동구 주민의 패턴이란 거는 사실 강동구 전체의 패턴이기 때문에 실제 강동구에는 하나의 역사만 생긴다고 했을 때 뭐 역사가 생기고 또 내부적으로도 그게 이제 뭐 오늘 보신 역에는 세 가지 역 대안이 있었지만 그 역을 기준으로 강동구 내부의 교통체계를 좀 더 조정하셔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힘찬 박수 쳐주시고요. 자, 세 번째 서울시청 도시교통실 구정원 국장님 발제 시작해 주십시오. 서울시의 교통국장 구정원입니다. 지금 이제 모두 발언에서도 이제 나왔지만 지금 이 광역화 추세가 지금 되게 큰 변화, 이제 교통 축의 이제 큰 변화의 하나의 흐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광역화되고 이제 광역교통은 이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그 GTX를 논할 때 지금 앞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동서쪽에 광역교통에 대해서는 이제 부족하다는 게 이제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서울시도 이제 그런 입장에서 그 남부광역 급행철도를 이제 고민했던 거는 뭐 2호선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광역적인 기능도 이제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보고요. 서울시도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 공감을 하고, 다만 이제 지자체 어느 노선으로 할지에 대한 어떤 뭐 지자체 간 협의 뭐 이런 부분만 된다고 하면 서울시도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제 추진할 그런 입장입니다. 이제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 것은 하나는 1호선에서 9호선에 대한 연장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있고 이제 신구 광역철도를 추진하는 방식이 있는데 연장 문제는 뭐 5호선 연장, 뭐 4호선 연장 여러 가지 추진 많이 되지만 사실은 이제 서울시 운영하는 운영기관이나 이제 교통공사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운영상에 사실은 부담이 되게 많습니다. 거의 한 3분의 2, 거의 한 반 이상 정도의 관리 구간이 늘어나고 이제 야간에 짧은 뭐 2-3시간 동안에 막 이런 안전 문제라든가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관리 구간이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또 지자체 간 어떤 그 비용 분담의 문제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좀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좀 신구 광역철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이제 GTX 이제 된다라고 하면 GTX ABC 경험을 보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GTX의 목적이 뭐냐? 수도권 남북 또는 수도권 동서 간에 빨리 이동하는 게 진정한 목적이냐? 저는 어떻게 보면 노선도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뭐 경기 남부 또는 경기 북부에서 또는 뭐 동서쪽에서 그 수도권 중심으로의 중심권으로 서울시로의 어떤 접근성을 좀 높여주는 게 이 목적이 되는데 정작 서울시 구역 내에 보면 역들이 되게 적습니다. 3개 내지 4개. 물론 이제 광역철도의 아까 표정속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고민은 알겠는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역이 적다 보면 다시 내려서 다시 백도를 해야 된다거나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다시 거슬러 올라가거나 내려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다 보니 거기까지는 빨리 오지만 거기서 다시 접근성까지 고려한 접근성, 환승 이런 걸 등을 고려한 그 도심 내부의 역은 정말 그 적절한 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한 3개 정도, 4개 정도가 이게 적절하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GTX-D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남부광역 급행이라고 하는 어떤 모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제 역들은 특히나 환승이라든가 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할 때 또 중요한 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제 충분한 수의 뭐 충분하진 않다고 하지만 정말 필요한 수의 최소한도의 역이 좀 확보돼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중요한 게 이제 사실 수요 확보입니다. ABC 노선 자체 어느 것 하나가 정말 그 경제성 확보가 쉬웠던 노선이 없었는데 D 노선 같은 경우는 사실 남부광역이라고 하는 어떤 그 노선 자체는
정말 수요가 좀 넘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역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제 노선을 연장한다고 했을 때 경제성에 대한 추가적인 이제 부담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줄일 수 있도록 현실적인 역간 배치라든가 또는 환승을 고려한 접근성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 철도 항만 물류국장님 남동경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철도국장 남동경입니다. 지난 이제 10월 달에 이제 대광위에서 광역교통 2030을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서부권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서쪽하고 동쪽 자체 이제 서부권이나 동부권에 대해서 이제 그 광역교통에 대한 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김포 부천뿐만 아니라 하남 강동도 굉장히 이제 주민 기대감이라던가 교통에 대한 그런 해소, 교통난 해소에 대한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한 편에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이제 18년도에 경기연구원에서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도민 대부분이 그 교통이 62%가 교통이 문제다. 그래서 교통 문제를 우선시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제 저희 본 이제 GTX-D 관련해서 4차 국가철도망에 일단은 강동 이제 서부권 같이 협력을 해서 광역 이제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광교통 시행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09년 4월에 이제 저희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제 GTX ABC 노선을 이제 GTX 관련해서 제안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 세 개 노선 모두 다가 예타를 통과하고 실제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약간 10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좀 이제 여건은 좀 다른 게 서쪽 같은 경우에는 대양개장이 있고 이제 동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산지구 3기 신도시가 들어와 있어서 사실 이런 기존에 있던 GTX에 대한 그런 스케줄보다 좀 더 빨리 진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이제 용역을 하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가 34만에서 42만 정도로 약 10만 가까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고요.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14만 8천에서 25만 정도 이렇게 해서 14년에서 18년 사이 이제 4년간 굉장히 이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수도 역시 27만 8천에서 30만 가량. 김포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남시도 14만에서 20만 가량 이제 증가되고 있습니다. 요런 지표를 반영해 주듯이 이제 천호대로 상일IC 주변도 이제 7만 9천 대 일 통행량이 7만 9천 대에서 8만 7천 대로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 강일IC 주변도 15만 2천 대에서 20만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GTX-D 같은 그런 이제 신교통수단을 활용을 해서 이런 기존에 이제 버스나 아니면은 일반 승용차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빨리 대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TX가 완공될 경우에 이제 GTX-D가 이제 도입될 경우에 이제 저희 지하철보다 약 3배에서 4배 정도 이제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서울 이제 강동 주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들도 굉장히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2016년도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연구를 했는데 직장인 평균 이제 통행 시간이 1분 정도 증가하면 행복 수준이 1인당 월 이제 금액적으로 환산해서 5,600원 가량 이제 하락하는 거로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제 발제해 주신 것 같이 이제 1시간 반 그 정도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에서 30분으로 줄 경우에 금액적으로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런 소외되었던 강동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하남 이제 서부권 요를 연결하는 축으로 해서 신교통수단이 이제 GTX-D가 조속히 이제 저희 이제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되고 실착공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이제 교통 문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교통복지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제 자료 중에 차량 기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 이제
저희 용역을 하면서 그 관계 시하고 검토 중에 있고 그도 약간 좀 개념적인 부분이라 그 이제 그 발제 내용은 좀 이제 학술적인 부분으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용역에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가 계획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경기도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가님들의 그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토론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강동갑 정상우 주민자치 회장님 발제를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강동구 주민대표 정상호입니다. GTX D 노선이 강동구에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는 정당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 25개 구 중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유일한 구입니다. 현재 43만 명 정도인 인구가 2023년까지 55만 명으로 증가 예상되며 리즈밸리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고강 1, 2, 3지구에 12,000세대의 아파트도 3년 안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변의 미사강변 신서시 등과 접하고 있어 강동구를 경유하는 유동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TX-D 노선의 강동구를 경유하는 노선이 3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제일 좋고 합리적인 것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식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GTX-D 노선이 빨리 착공이 되려면 3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하철 9-4 연장 추진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훌륭하신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님 모시고 또 이해식 예결위원님, 최중윤 하남시 국회의원님, 이종훈 강동구청장님, 김상호 하남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을 보니까 정말 저희 위원회가 활동이 기대되고 저도 시민 목소리로서 제가 했던 경험을 살려서 이 GTX-D 노선이 빨리 착공이 돼서 개통이 되는데 열과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 박수 쳐주시고요. 다음 강동을 유병태 천호 상인회 회장님 발제 시작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현재 천호동 로데오 거리 상인회장 유병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발대식을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GTX-D 유치위원회 발대식을 준비해 주신 강동구 갑, 강동구 을, 하남시 이용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구 갑, 강동구 을, 하남시 3개 위원회가 힘을 모아야 당면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별로, 개인별로 각자가 가진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TX-D의 유치를 통한 동부권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상권 성장이라는 큰 틀의 목표를 잊지 않는다면 대승적 연대와 협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저 역시 천호동 상인들의 뜻을 한데 모아 GTX-D 노선 강동 하남 유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힘찬 박수 쳐주십시오. 다음은 하남시 정병민 대표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남 주민대표 정병룡입니다. 먼저 오늘 그 GTX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진선미 국회의원님, 이해식 국회의원님, 그리고 최정현 국회의원님께 먼저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GTX-D 노선 유치에 대해서 우리 최정현 국회의원님께서 메인 공약을 내세우면서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또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지금 계속되는 대규모 택지 개발로 현재까지 미사, 위례, 감일지구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15만에서 28만으로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3기 신도시 교산지구가 지정되면서 앞으로 3년 후에는 28만에서 인구가 40만에 달하는 도시로 성장하면서 우리 시민들께서 하남과 서울과 하남으로 오가는 광역교통 수요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하남시 교통인프라는 도시의 성장 속도를 아직까지 뒷받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하남시는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지하철 하나 없이 도시철도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미사 보금자리 주택과 위례 신도시가 들었음에 불구하고 지난 8월 8일 우리 지하철 5호선이 뒤늦게 개통되기 전까지 우리 하남 시민들은 열악한 교통 환경을 고스란히 감수해 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하남시가 3기 신도시 개발로 인구의 급격한 유입을 앞두는 만큼 광역철도망 구축이 매우 시급합니다. 특히 수도권 주요 거점을 30분대로 있는 광역급행철도의 위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DTX D노선이 신설되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하남 시민들께서 교통분담을 크게 덜 뿐만 아니라 모든 수도권 도로의 혼잡도가 줄고 특히나 상습적인 교통난이 획기적으로 완화되어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께서 보다 쾌적한 교통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잘 대응해서 우리 하남과 강동을 비롯한 수도권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교통복지를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동서를 연결하는 최적의 노선을 제4차 광역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잘 반영해서 사업이 하루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강동과 하남과 강동 시민분들의 힘을 한데로 모아서 GTX D 노선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찬 박수 쳐주시고요. 지금까지 교통 전문가들의 발제를 듣고 그리고 또 지역에 수십 년 살면서 그 강동 하남 지역에 교통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지역에서 사신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들었습니다. 발제는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는데 질의응답을 있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발제를 듣고 그리고 또 토론을 들으면서 궁금사항이 아마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미 의원님. 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면 정말 노력을 해도 203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3기 신도시 문제랑도 연결이 돼서 이 문제가 조금 더 빠르게 어쨌든 서쪽에서 들어오는 거, 동쪽에서 들어오는 그 구간이라도 어쨌든 가장 빠르게 몇 년 안에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량 기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남시로 갈 경우는 김포의 어느 구간이 잘리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포시에서 주장하는 통진역을 있으면은 이렇게 통진역을 둔 상태에서 하남까지 연장하더라도 비시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김포 그 마지막 구간이 한 6km 정도 되고 그다음에 차량 기지가 있다 보니까 그게 돈이 한 7, 8천억이 더 들어가요. 수요는 이제 강화 쪽이니까 거의 없고. 근데 김포시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는 모르겠고 김포에 차량 기지를 넣으면은 자연스럽게 통진역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면은 아마 제 생각에 한 잠실에서 끊길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그 인구로 보면은 강동 하남이 그게 그 김포에 있는 통진 인구의 그 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수치로 논리로 증명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둘 중에 하나까지 오는 거하고 둘 다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포로 오는 거하고의 강동 하남으로 오는 게 훨씬 더 국가 정부 정면에서 경제성이 훨씬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김포가 완전히 잃는 게 아니거든요. 장기역부터 출발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뭐 협상만 있으면은 충분히 설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특히 서울시 아까 구국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수요가 넘쳐나는 구간이 지나갑니다. 남북급행철도가 그 자체만 보면 BC가 1.3이 넘어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좌측으로 어디까지 연장, 우측으로 어디까지 연장의 문제를 보면 아주 단순화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데 어디까지 연장하면은 이게 혜택이 가장 크겠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강동 하남으로는 이게 가장 좋은 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 제가 오늘 토론하면서 들은 게 서울시하고 경기도의 남동경 국장님하고 다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다 찬성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분위기가 좋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예. 우리 구종욱 국장님 오셨는데 아까 우리 김식은 교수님 발제하실 때 보면 이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 ABC가 다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서울시 있을 때 보면 특히 이제 우이 신설설 할 때 우리 민간 투자 사업하면서 우리 구종욱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애먹었잖아요. 거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협박을 하고 컨소시엄이 이러면서 이 민간 투자 사업이 처음에 사실은 제기됐던 근거와 내용보다 사실은 실효성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것이 갖고 있는 원래 도입했던 취지의 문제를 벗어나는 데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전철 추진하면서 나타났을 때 뭐냐면 이후에 운영과 관련된 수익성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재정에 기존에 예상했던 것 더 투입하게 하는 그래서 저희 같은 우이신설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ABC가 물론 민간 투자 사업을 같이 하긴 하는데 이 민간 투자 사업을 설계하는 있잖아요. 그 추진과 유입, 그 다음에 이후에 운영과 수익 폭과 관련된 문제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않으면 위에 굉장히 큰 혼란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 진행 과정에 굉장히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법 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좀 바꿔야 될 문제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민간 투자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 GTX는 어떻게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까지 그리고 종결 시점과 종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민간 투자법 사회 간접 자본 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 투자법인데 민간 투자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모든 법은 일장의 목적이 들어가잖아요. 그 목적이 보면은 말은 거창하게 적혀 있어요. 민간의 창의성을 뭐하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 답은 정부가 돈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이 정부가 재정 사업을 해주면 이게 제일 좋죠. 근데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데는 가급적 민간 투자를 활용을 하고 수요가 없는 데는 재정 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게 정부의 기조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수도권에서 재정 사업으로 철도나 도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근데 그 제도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민간 투자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소위 말하는 최소 운영 수익 보장 MRG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두 번째 사업부터 있었는데 첫 번째 사업은 그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정부가 민간한테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냐 해서 그 MRG를 없앴습니다. 없앴는데 없애면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도로는 괜찮아요. 도로는 통행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건설비와 운영비를 할 수 있는데 철도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국민교통기본권 차원에서 요금 자체를 갖다 굉장히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가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철도의 운임으로 운영비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비는 차치하고 건설비는 정부에서 다 지어준다 하더라도 운영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리스크를 서로 분담하자. 그게 이제 BTO RS 방식입니다. 리스크를 서로 분담을 해서
니도 손해를 보고 나도 좀 손해를 봐야지 이 철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냐 해서 BTO RS 사업이 제일 먼저 된 게 이제 신안산선이죠. 신안산선. 근데 BTO RS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기준의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수요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거냐. 거기에서 손해를 갖다 서로 반반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수요를 강하게 봐주면은 또 MRG 같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GTX-A 사업은 BTO-RS로 추진했다가 BTO로 바꿨어요.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TO-RS가 똑같이 MRG 같이 BTO-RS는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BTO라고 해서 전부 다 뭐 민간의 사업을 손해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BTO-RS 가장 단편진 예로 GTX-A에 BTO-RS를 했을 경우는 정부가 제일 처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총 사업비 16.9%에 16.9%였어요. 그런데 BTO-RS 할 경우 매년 정산을 해야 되니까 너무 귀찮고 국토부도 할 일이 아니죠. 기재부가 설명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야 우리 어느 정도 선에서 보고 그냥 초기 한꺼번에 다 줄 테니까 BTO-RS를 BTO로 바꾸자 해서 49.5% 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디테일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GTX-T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좀 유리할 거고 GTX-C는 BTO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업별로 다 다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중간중간에 민간도 서로 과도하게 이익을 안 보고 또 정부도 또 과도하게 또 손해를 안 보고 하는 방식을 찾아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원 하나 확실한 거는 수도권에서 지금 정부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진선미 국회의원님, 이해식 의원님, 그리고 최정윤 의원님, 강동구청장님, 하남시장님, 유익한 자리, 유익한 토론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사업은 강동 지역 그리고 하남 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상당히 열망이 높은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또 그리고 그 하남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많은 우리 지역의 우리 진선미 의원님 또 이해식 의원님 여러 가지 또 지도자분들이 또 행정가분들이 힘을 합해서 반드시 성공해 줄 것을 믿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정리하겠습니다.